그니까 공장이나 창고를 지금 사면은 주변에서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다들 어려워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공장 창고 사면은 괜찮겠냐, 오히려 사람들이 걱정을 해줘요. 요즘에 공장이나 창고도 공실도 엄청나게 많고 매매하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상당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움츠러들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의 말씀도 100% 맞습니다. 공실률도 높아지고 매매 건수도 많이 낮아졌고 확실히 시장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공장이나 창고의 토지의 입지, 그리고 그 땅의 위치, 그리고 그 건물의 스펙, 이런 조건들이 좋은 공장 창고들 있잖아요. 작년 24년도에도 신고가를 찍으면서 거래가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경매 물건의 입지는 합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조금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리형입니다. 일주일 만에 경매 물건 분석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너그러이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강의도 계속 하고 있고 제 스터디 수강생 분들이랑 일주일에 몇 번씩 임장 다니고 현장 분석하고 좋은 물건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지금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지금 수강하고 계신 수강생 분들 물건 상담만 해드리는데도 하루 가까이를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 수강생 분들이 열정이 너무 남다르셔가지고 물건을 뭐 한두 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실사용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물건을 찾으시고 계시고 저 역시도 제 수강생 분들한테 피드백을 뭐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물건 조사나 그 밖에 관련된 내용들을 서치를 많이 해서 피드백을 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 수강생 분들은 아니신데 제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보시고 자가공장 마련을 위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도 받으시고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공장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적격성을 같이 검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너그러이 양해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공장이나 창고를 실사용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문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제조업, 유통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제품의 뭐 생산이나 보관이나 입고하고 출고하고 유통하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장이나 창고라는 그 부동산 자체가 사업의 근간이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분들이 임대 공장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더라도 조금만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가 공장, 자가 창고로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게 본인들에게도 유리하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까지 공장이나 창고라는 그 부동산을 임대든 자가든 사용하시면서 사업을 키워오는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임대료나 인건비, 원자재값, 부자재값, 수도세, 전기세, 각종 공과금 이런 모든 비용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다. 특히나 임대료라도 가만히 있으면은 되게 좋을 텐데 2년에 한 번 그리고 1년짜리 단기 계약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매년마다 임대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 땅 위에 내 공장이나 내 창고, 내 회사 법인 명의로 된 자가 공장 창고가 있다면 가파른 임대료 상승에 의한 부담을 정말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공장이나 창고는 그 건물이 앉아있는 토지를 100% 내가 전부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장이나 창고를 투자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샀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토지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우리 땅값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매년 오르면 오르지 반대로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도시가 소멸해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서울, 경기, 수도권에 대한 인구 편중 현상, 쏠림 현상이 앞으로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땅값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는 거 아니면은 보합,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토지값, 땅값이라는 거는 하방 강직성이 엄청나게 강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산 값보다 역으로 더 떨어져 가지고 내가 나중에 팔게 된다? 이런 일이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당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없어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을 하는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즘에 경기 상황 안 좋죠? 제조업들 업황 안 좋죠?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도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나 창고를 지금 사면은 주변에서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다들 어려워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공장 창고 사면은 괜찮겠냐, 오히려 사람들이 걱정을 해줘요. 요즘에 공장이나 창고도 공실도 엄청나게 많고 매매하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상당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움츠러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장이나 창고를 샀다 얘기하는 순간 주변에서 그렇게 내 걱정을 해줘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공장이나 창고가 앉아있는 그 토지의 입지, 그리고 그 위치, 공장 창고 건물에 대한 스펙, 조건들, 이런 게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적인 시장 상황이나 경기 상황 때문에 가격이 억눌려 있어가지고 급매나 급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 분들이 이렇게 나를 걱정해 주시니까 그분들은 안 사고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만큼 그런 물건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는 고마우신 분들이죠. 제가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의 말씀도 100% 맞습니다. 공실률도 높아지고 매매 건수도 많이 낮아졌고 확실히 시장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공장이나 창고의 토지의 입지, 그리고 그 땅의 위치, 그리고 그 건물의 스펙, 이런 조건들이 좋은 공장 창고들 있잖아요. 작년 24년도에도 신고가를 찍으면서 거래가 다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지에 있는 좋은 우량한 공장 창고 물건들은 지금도 공실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를 걱정해주는 그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공실이 몇 개월에서 1년 넘게 가고 있다, 1년 넘게 안 팔린다, 이런 공장 창고는 도대체 뭐냐? 저도 그런 거 주변에서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런 물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장이나 창고가 앉아있는 토지의 입지나 위치나 아니면은 그런 건 다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공장 창고 본연의 스펙, 구조, 조건이 안 좋은 물건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은 요즘 같은 상황, 어려운 시기에서는 당연히 공실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쉬워요? 우리는 공장 창고를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를 하던 아니면 임대를 줬다가 나중에 시세 상승에 차익을 만드는 투자를 하거나 뭘 하든 목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그 공장이나 창고가 본질적으로 토지의 입지와 개별적인 위치, 그리고 그 공장 건물의 형태, 스펙, 조건들, 이런 게 모두가 다 선호할 수 있는 많은 숫자의 매수인이나 많은 숫자의 임차인 분들이 선호를 해서 갖고 싶고 임대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공장 창고만 부동산 경매든 일반 매매든 내가 찾아가지고 골라서 투자하기가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요즘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좋은 공장 창고 부동산을 잘 선별을 해서 내 자산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골라내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물건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이 시기에 저렴하게 공장 창고를 경매를 통해서 취득해서 내 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몇 년 쭉 주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좋은 가격을 받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인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나와 있는 공장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 평수는 도로까지 해서 188평 나오고 있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적이 55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이게 공장의 본 건물 그리고 제시외 건물이나 가설 천막 등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면적까지 모두 그냥 구분 없이 다 때려 넣은 연면적이기 때문에 공장 건물 본체의 면적과 그런 기타 면적을 구분을 해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건물 현황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최초 감정 금액이 5억 3,600만 원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유찰이 됐었고, 지금 2회차 금액으로 봤을 때는 3억 7,500이에요. 아니, 그러면 경기도 김포 통진 그렇게 또 뭐 강화도 초입까지 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근데 이 김포 통진에서 한 차례 떨어져서 3억 7천이다? 야, 이 정도 금액이면 이제 어때요? 우리 눈이 그냥 땡그레집니다. 야, 이 정도 가격이라고? 이거 한번 제대로 우리가 한번 봐야겠다. 하지만 제가 맨날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자세로 팔짱을 딱 끼고 물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싼 가격에 현혹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정말 저렴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물건이 진짜 가치는 좋은데 유찰이 돼서 저렴한 건지 아니면 그 본질적인 가치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 건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치 판단 잘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경매해도 망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신건이었을 때 평당 단가랑 그 다음에 한번 유찰됐을 때의 지금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의 평당 가격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건일 때 5억 3,600만 원이었죠. 나누기 토지평수 188평, 평당 가격이 신건에서는 28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차례 떨어졌기 때문에 199만 원, 거의 뭐 한 200만 원 요렇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세부적인 스펙이나 구조나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입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현재까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쪽에 나와 있는 공장 창고 물건인데 평당 단가가 199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어떤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입찰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가격이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토지랑 건물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필지는 총 3개가 나와 있는데 어차피 2개는 도로예요. 그리고 여기 대지라고 적혀있는 얘가 이제 쉽게 말해서 건물이 앉아있는 본부지입니다. 이 면적이 163평이에요. 그러면 도로 평수 같은 경우에는 7.2평, 그 다음에 18평 요렇게 합해보면은 25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구성을 봤더니 우리 공장 본 건물 자체가 지금 평수가 30평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이거 경매정보지 상단에서는 55평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건물만 따져봤을 때는 한 30평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천막으로 해가지고 25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2개 합해가지고 55평이 나오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기계적으로 요렇게 연면적의 합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우리가 토지가 160평이 조금 넘었잖아요. 160 한 3평 됐었고 그 가운데에 건물이 30평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막으로 25평 정도 들어가 있다. 근데 사실 이 천막도 20평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4.8평 이거는 뭐예요? 이거 난간입니다. 난간. 그 철제 계단 뭐 이런 거 올라갈 때 붙어있는 그 난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25평이 아니라 천막이 그냥 20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본건물과 천막 합했을 때는 50평의 공간밖에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상하다. 그러면은 건폐율이 너무 안 나오죠. 이거는 계획관리 토지라면은 정말 건폐율을 못 찾아 먹은 거고, 아니면 우리가 김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런 용도지역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애초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60평 초반에 20% 꽉 채워가지고 건물을 지어봤자 어차피 30평 초반밖에 못 지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 본건물 30평은 건폐율을 또 꽉 채워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건폐율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 경매 정보지에는 지금 용도 지역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토지 이음을 통해서 용도 지역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용도 지역이 아이고야 이거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건폐율이 기본적으로는 20%밖에 안 나오는 용도 지역이죠. 그래서 건물을 애초에 크게 지을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 자체는 2021년 2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5년차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 자체는 깔끔한 준신축 공장 건물이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거 건축물 대장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건물의 종별이 또 중요하죠. 자, 봤더니 다행히 2종 근린생활 시설의 용도도 제조업소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까지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종까지 이 건물에 들어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특별한 결격 사유나 이 물건을 조금 안 좋게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근거들이 없어요. 자, 이거 임차인이 사용인지 한번 볼게요. 임차인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빠른 사업자 등록이 2021년 4월인데 여기 말소기준 등기 날짜를 볼게요. 21년 3월 30일이죠. 그러면 가장 빠른 사업자 등록일 21년 4월보다는 말소기준 등기인 근저당권이 날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경매 정보지에 기입되어 있는 임차인분들의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이제 경매 공부 조금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대항력 판단하는 거는 박사죠, 박사.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는 모든 권리가 다 소멸이 되는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상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매 물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평이하면서 쉬운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물건일수록 그 물건, 그 토지, 그 땅이 앉아있는 입지나 위치, 주변의 여건 이런 게 그 물건을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입찰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 지어주는 핵심 요소예요. 왜냐하면 공장이나 창고가 앉아있는 땅에는 발이 안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토지의 입지와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면서 이 물건의 입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빨간색 풍선이 우리 경매의 목적물의 위치입니다. 지금 위성사진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상당히 좀 느리기 때문에 여기를 일반 지도로 보게 되면 요렇게 앉아있는 요 건물, 요게 이제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고 얘가 30평밖에 안 된다고 했었죠, 건물이. 그리고 옆에 요렇게 이제 천막이 달려 있어서 요게 한 20평 정도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난간 같은 거 요게 이제 한 5평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합해 봤을 때 총 55평 표기라고 경매 정보지에는 나와 있었죠. 자, 다시 위성지도로 돌아와서 이 주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데요? 주변에 공장 창고가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좀 더 넓게 보면은 여기 위에는 이제 마송 시내가 있죠. 그리고 요 아래로 거물대리를 지나서 초원지리 쪽으로 나오면은 여기에 또 대곳 I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대곳 IC에서 거물대리를 지나서 위로 올라오면은 가현리이기 때문에 일단 대곳 IC에서도 느낌은 멀지가 않고 좀 더 가까운 또 IC가 이 오른편에 요 도로를 타고 쭉 가면은 서김포 통진 IC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차만 안 막히면 10분 정도면은 여기까지 도착할 수가 있어요. 대신 뭐라 그랬죠? 차가 안 막히면 올 수가 있습니다. 10분에. 근데 차 막히면은 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마송 시내에서도 멀지가 않고 밑으로 내려와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절대농지 빼고는 공장이나 창고들의 밀집도가 상당히 좋은, 그나마 김포에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입지에 나온 경매 물건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봐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가현리나 거물대리 쪽, 초원지리 쪽, 김포에 좀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거물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라는 게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쪽에 양촌 시내 끝자락에서부터 대곳 IC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절대 농지를 다 포함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 가현리 아래쪽까지 붙어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요즘에 이제 부동산 상황이나 시장 상황이나 경기 상황, 경제 상황 자체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 속도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지금 계획으로는 다 잡혀있는 동네 거기 바로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다. 근데 여기서 좀만 도로를 타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올라가면 바로 그냥 마송 시내입니다. 그리고 요 마송 시내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서김포 통진 IC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멀지 않은 호재가 뭐냐면 이쪽 하성면에 하성 IC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 한강을 못 건너가는데 이 위에 법원 IC 보이시죠? 여기 법원 IC까지는 지금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법원 IC에서 요렇게 이제 이어져요. 하성 쪽으로. 그렇게 해서 서김포 통진으로 이어지는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마지막 남은 단추 2개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이어져 준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우리 경매 물건과는 하성 IC와는 거리는 조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김포의 토지나 공장 시장에 에너지를 많이 더해줄 그런 호재 중에 대표적인 호재죠. 그러면은 교통도 좋아지는 거고 또 하나의 호재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 성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김포 컴팩트 시티가 또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 개발이 또 크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가 또 완성이 되고 나면 요 안에 있는 이 많은 공장 창고들이 결국에는 또 다 철거가 되고 이 공장 창고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뭐 어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제일 가까운 요 김포, 대곳이나 통진, 그리고 여기 하성면 아래쪽부터 이주 수요가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 개발로 인해서 공장 창고가 수용당해서 없어졌죠. 그리고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고 나면 교통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김포 통진이나 하성, 대곳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숫자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가 여기 거물대리를 중심으로 지금 계획이 또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매 물건이 위치해 있는 이런 주변부로 해서의 공장 창고의 수요, 토지값의 상승 압력들이 많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타고난 경매 물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입지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경매 물건의 입지는 합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경매 물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 목적물 공장이 요렇게 내부 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가장 끝에 왼쪽에 있는 요 공장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김포야 이런 식으로 30평 공장에 20평, 30평, 뭐 40평, 천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처럼 쓰는 거야. 워낙 뭐 이 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좋아요. 근데 우리 필지 모양을 봤을 때 내 공장의 땅이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 뒤편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땅이 이제 이어져 있는 거고, 여기 위에 지금 요렇게 본건물 들어가 있고 천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로드뷰로만 딱 봤을 때도 이게 뭔가 좀 요게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의 공장 천막이 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옆에 있는 공장 있죠. 이 공장에 요 이어져 있는 천막이 요렇게 왼쪽 끄트머리까지 해가지고 우리 경매 목적물 토지 안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 협의를 원만하게 잘 진행을 해야 내가 내 돈 주고 낙찰받아서 갖게 되는 내 땅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찾아오는 거죠.